강현구의 주변 사람.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폭염, 사나울 폭의 불꽃염, 그야말로 폭염의 계절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은요, 체감온도가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씨를 폭염이라고 규정하는데요. 올해 6월 폭염이었던 날이 무려 2.4일이었습니다. 이는 최악의 6월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선 수치인데요. 더 우려되는 점은 이번 초여름 폭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더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한 2년에서 3년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제 아나운서 스터디 친구 신민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민성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 28살이고 지금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라디오 DJ로 일을 하고 있는 신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뵈요. 그니까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맞습니다. 요맘때 스터디에서 뵀던 기억이 나는데 네. 참 긴 시간을 건너서 다시 만났습니다. 요즘 맞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일단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어딜 나가도 땀이 잘 나는 이제 체질이다 보니까 오후에는 웬만하면 스케줄이 없으면 집에서 쉬려고 하고 아침에는 제가 좀 아침형이라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요? 네. 헬스장 가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고 네.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일정을 시작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벌써부터 뭔가 갓생의 향기랄까요? 그런 게 딱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네. 생활 습관 자체가 유치원 때부터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거 좀 놀라실 수도 있고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저희 엄마가 이제 보통 아기들이 유치원에 가면은 엄마의 그런 부름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명확히 기억이 나는 게 한 대여섯 살 정도 때였는데 아침에 이제 엄마가 부르지 않아도 제가 혼자 일어나서 네. 진짜 그때 혼자 막 까치발 지고 네. 화장실 가려고 불을 켜려는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손이 짧고 팔이 짧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거기서 놀라고 네. 저보고 이제 양치를 하려고 하는 제가 손이 안 닿으니까 칫솔에 치약을 묻혀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때 이렇게까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그런 습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습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그 습관일까요? 거의 그냥 단어를 얘기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보통 이게 그러니까 보통 본인만의 아침 루틴을 언제부터 이렇게 가졌냐 물어보면 뭐 군대 내지는 수험 생활할 때인데 민성 씨는 유치원 생활부터 엄청 오래됐죠. 22년 전인가? 네. 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엄청 몸에 배어 있었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민성 씨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신민성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인데요. 인물탐구 9999 시간입니다. 제가 민성 씨에게 9가지 질문 던질 건데요. 그럼 단답으로 최대한 빠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물탐구라고 외칠 거예요. 그럼 민성 씨는 9999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가겠습니다. 9가지 질문으로 현구 친구를 심층 탐구합니다. 인물탐구 9999.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요? 제 이름은 신민성이고요. 뜻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좋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별명이 있다면요? 단순히 그냥 문성 아니면 썽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릴 적 내 꿈은 뭐였어요? 어릴 적 내 꿈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지금 내 꿈은요? 지금도 아나운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 내가 좋아하는 3가지. 첫 번째는 운동, 두 번째는 축구, 세 번째는 디즈니 캐릭터. 그럼 내가 싫어하는 거 3가지는요? 첫 번째는 담배, 두 번째는 비 오는 날, 세 번째는 여름. 내가 가진 장점 중에 이 장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장점 어떤 장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함과 부지런함, 의지가 강하다, 또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
네, 단점 중에 이거 하나는 꼭 버리고 싶어요. 어떤 단점일까요? 조급함? 나를 대표하는 세 단어는 성실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때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여기까지 인물탐구 9999 민성 씨였습니다.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 이름이 신민성. 근데 뜻을 몰라요. 네. 한자 이름이 아니에요? 한자 이름이긴 한데 네네. 민자가 가을 하늘 민이고 네. 성자가 이룰 성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물어보지를 않아가지고 물어봤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별로 흥미가 없었나 보네요. 민성이라는 이름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좋은데 네. 보통 남자 이름 같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를 하는데 네. 제가 뭐 이제 아나운서나 기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에 아랑카페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공고를 보고 같이 하고 싶어서 이제 이름과 성명 카톡 아이디를 넣는데 이름을 보고도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은 남자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회사 공고 지원을 할 때도 프로필 사진이 없으면 다 남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면은, 성별을 기재하지 않으면은 그냥 남자 지원자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례인데 네네. 제가 최근 한 2, 3주 전에 소개팅을 했어요. 네네. 했는데 남성분이 이제 제 이름, 그러니까 사진을 보기 전이었는데 이름을 딱 들었을 때 혹시 남자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 이런 장난으로. 그래서 그런 거, 솔직히 저는 그런 거에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네. 네, 그러니까 자주 들어서 이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있는데 약간 이런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네. 민성 씨. 네. 이름에 담긴 이런 이야기가 뜻보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갈게요. 가족과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별명으로 문성, 그리고 썽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가족들이 보통 이렇게 부르나요? 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부르는 애칭이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언니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매끼리는. 근데 네. 저한테는 그냥 썽언니래요. 그리고 자기 그 핸드폰 그 전화번호부에다가도 씀 아니면 썽이라고 해놓거든요. 씀 아니면 썽.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까지 해놓냐. 네네. 그랬더니 아니 언니 뒷 이름 성자가 너무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좀 매력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조금 귀여운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저장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있으시군요. 네. 몇 살 터울? 형구님이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 네. 2살 터울. 네. 썽. 확실히 근데 이게 경상도식 애칭으로 끝자에 이 붙어서 성이 이렇게 붙이면 굉장히 이름이 착 붙네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문성, 썽이. 네. 친구들은 이런 별명 부르나요? 그렇게 안 부르고 그냥 이름은 부르는 것 같아요. 민성아. 딱히. 그럼 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별명이 있다면? 저도 그것까진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문성 씨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어릴 적 내 꿈은? 어렸을 때 아나운서를 꿈꿨다. 네.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게 어릴 적이라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아나운서를 꿈꿨던 시기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러니까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꿈 자체라는 거는 되게 너무 포괄적이고 되게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내 꿈이 뭐냐?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직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꿈은 여행을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사로도 네. 이야기하죠.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전자적인 그런 답변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내 꿈 뭐냐고 주변에서 최근에 많이 물어보면 항상 아나운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나운서. 네. 그래서 왜 하고 싶냐? 네. 막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뭐 방금 질문해주신 것처럼 언제부터 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유치원 교사 이런 되게 다양한 꿈을 많이 꿨는데 네. 이제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생각을 하게 됐던 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호기심. 네. 그냥 그 호기심을,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 하는 그런 호기심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있고 네. 그때 저녁 8시 뉴스를 하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가 학원을 끝나고 집에 딱 도착했던 시간이었고
아빠가 뉴스를 보시려고 딱 이제 대기를 하고 있던 중에 이제 광고 하나 끝나고 바로 뉴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오프닝부터 뭔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박선영 아나운서 분께서 진행을 하고 계셨던 건데 네네.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게 아나운서 준비생분들이 다 똑같지만 그런 하나의 이미지 때문에 이제 뭔가 궁금하다 이러면서 꿈을 꾸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똑같았어요, 사실. 네. 한번 겹쳐보기도 하고 네. 내가 만약 저런 뉴스를 진행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그런 마음. 네. 실제로 박선영 아나운서를 가장 좋아하세요?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롤모델이 바뀌어요. 롤모델이 바뀐다. 네. 롤모델이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딱 정해진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내 스타일에 딱 맞는 분이 이제 찾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민성 씨를 인스타그램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좋아하는 방송사가 명확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SBS. 맞아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네네네. 이게 물론 제 지인 중에 거기에 아는 사람도 있고 친하신 아나운서 분들도 있고 네네.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또 준비생이잖아요. 네. 그 친구들의 그런 특별한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기보다는 제 지인이다 보니까 너 우리 회사에 한번 와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험학습? 견학? 네. 그런 거 한번 해볼 생각 있냐 이러길래 너가 해준다 그러면은 나야 너무 고맙지.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제 이거는 그 친구에 의해서 간 건 아니고 대학교 교양 시간에 네. 그 교수님께서 SBS 전에 기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시험 기말고사 보기 한 달 전에 혹시 언론 쪽으로 꿈꾸거나 준비한 사람들 중에 SBS 방송국 한번 견학해 볼 사람 있으면 저희 이클래스라는 그 학교 안에 네. 그 쪽지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한번 갔었거든요. 네네. 2년 전쯤에 갔는데 일단 내부가 저는 로비를 많이 가봐가 익숙했어요. 그리고 당시 코로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네. 갔는데 일단 라디오 부스랑 그리고 뉴스 스튜디오를 갔어요. 근데 저는 라디오 부스보다 이제 스튜디오 뉴스를 전달하는 거기를 딱 가니까 진짜 뭐라 해야 돼 동기부여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심장이 뛰는? 그리고 진짜 네. 뭔가 내가 그 아나운서만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딱 사진 찍고 싶었는데 그땐 그냥 평범하게 옷을 입고 갔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짜릿한 기분이 나가지고 나는 내가 여기를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무조건 오고 싶다라는 게 더 간절함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SBS를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가봐서일까요? 그것도 있고 이제 젊으신 아나운서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지금 제일 좋아하는 분은 SBS 이인건 아나운서. 이인건 아나운서.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네.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은 제가 또 귀여우세요 이러면 답변도 해주시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응답률이 높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고 좋을까. 그래서 약간 오빠 같은 느낌이라 되나? 뭔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네. 직업적으로 참 멋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개인적인 호감 덕질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가수 덕질하는 느낌. 그리고 또 책에 서명 사인도 받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그게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그거는 근데 좀 오래됐어요. 2017년 때였는데 제가 친한 이제 동생과 같이 처음으로 SBS 놀러 갔던 데였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당시 롤모델이 김선재 아나운서여가지고 근데 왜 김선재 아나운서 물어보면은 제가 제 이름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제 외모랑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끌릴 수 있죠. 처음에는 이제 그 동생이 먼저 말을 했어요. 언니 선재 아나운서랑 닮은 것 같아요. 이러길래 무슨 소리냐 선재 아나운서 더 예쁘시지 이랬더니 주변에서도 느낌이 있네 이렇게 얘기했고 당시 장예원 아나운서가 다니고 있던 시절에도 이제 그 친구는 예원 아나운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볍게 대화를 좀 하다가 제 친한 언니인데 선재 아나운서랑 좀 닮지 않았어요? 이러길래 예원 아나운서도 느낌 있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윤현진 아나운서도 느낌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되게 기억에 남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재 아나운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단순한 이것 때문에 좋아하기엔 좀 그렇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네. 근데 되게 지적인 이미신 거예요. 책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좀 되게 노래를 많이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입사 초반에. 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볼까 했는데 뉴스보다는 뭐 라디오나 아니면은 교양 프로그램 많이 나오시는데 굉장히 이미지가 단아하신 것도 있고 매력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닮고 싶은 생각으로 롤모델을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 뭔가 알게 된 계기, 관심이 가게 된 계기는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볼까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서로 알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맞아요. 이런 케이스로 입덕한 민성 씨 좋아하는 거 얘기 나오니까 신났네요. 되게 정해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네네. 이게 다양하게 관심사를 가지는 건 저도 알겠는데 네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뭐 그쵸, 관심이 있어야지 음. 내가 더 공부하죠. 그리고 또 아는 것도 많으니까 음.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또는 내가 좋아하면 그 왜 좋아하는지 이런 게 계기가 있다 보니까 그죠.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다. 네. 그 꿈 계속 쭉쭉 이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 아나운서 중에 나는 진짜 이런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혹은 이런 방송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것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일단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냐 하면은 일단 제가 롤모델이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네네. 그분이 YTN 엄지민 아나운서인데 지금 롤모델은 네, 엄지민 아나운서. 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고 갖추고 계신 것도 많고 진행도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분야는 앵커, 뉴스를 꿈꾸고 있어요. 뉴스를 진행하는 네.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확실히 근데 민성 씨는 좋고 싫음이 좀 명확한 편인 것 같아요. 저 주관이 조금 뚜렷한 편이에요. 뚜렷하다. 네. 명확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좀 그렇죠. 부럽기도 하고. 점심 메뉴도 잘 정하세요? 점심 메뉴는 좀 생각을 해보고 먹는 것 같아요. 전매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날에 뭐 예를 들어서 좀 음주를 많이 했다. 네네. 그러면은 좀 클린하게 먹는 편이고 뭔가 조금 이번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겠다. 그러면 뭐 떡볶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거 많이 먹고. 민성 씨 시원시원하시네요. 딱딱딱.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꿈은 아나운서고 계속 아나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여기 그 대본에는 플랜 B는 방송 기자입니다라고 적어 주셨어요. 방송 기자, 즉 앵커를 꿈꾸기 위해서 앵커를 하고 싶으니까 방송 기자를 하고 싶다? 그것보다는 네. 제가 기자를 꿈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 전부터였는데 그 기자 하면은 아시다시피 뭐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취재를 하는 게 기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 일을 하면서 이게 조금 나랑도 잘 맞는 것 같네. 물론 힘들긴 하지만 뭔가 내 중심이 아닌 세상의 중심으로 뭔가 이야기를 흘러가게 하고 싶다면 기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도 선생님들께서 너는 방송기자 준비해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뉴스를 하고 싶다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아나운서에 대한 이런 일자리나 이런 게 조금씩 좁혀진다는 것도 저도 실감을 했어요. 아나운서의 역할이 점점 줄고 있다. 그렇죠. 뉴스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3사 지상파 뉴스를 봐도 대부분 남성들인 여성분들이 기자분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앵커분들이 네. 다 기자분들이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그 최근에 연합뉴스 TV에서도 원래는 거기 다 이제 아나운서분들이 진행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5시인가 2시 뉴스에서는 남자 아나운서 1명, 여자 기자 1명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기자를 준비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리고 시사 공부를 하는 걸 되게 즐겨요 제가. 시사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기자 스터디도 지금 하고 있고 시사 브리핑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뭐 이런 MC나 리포터보다는 기자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학원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라는 걸 많이 해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그런 추천으로 인해서 기자를 준비해볼까가 아니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기자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리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어디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자 경험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자는 어떤 직업인 것 같아요? 일단 아나운서랑 큰 차이점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아니요, 아나운서하고 기자의 차이가 네.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의 개인적인 느낌. 네, 네. 이 월급
부분에서는. 월급 부분, 페이 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뭔가 기자가 원고를 많이 쓰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글을 쓰는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네. 그게 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저는. 부분이 있어서요? 뭔가 그들만의 그 배경 지식을 쌓아서 그 신문이나 이제 기사를 통해 사람들한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기자는 이름이 들어간 내 이름을 걸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하기도 하고 내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뭔가 글을 쓰고 사람들한테 내가 쓴 글, 내 네. 표현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본인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신데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분야가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저는 경제도 좋지만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바꿔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를 네. 최근에 느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교제 살인 사건 이런 좀 위험한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그 국회 안에서 법안이 통과되지가 않고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 저도 여자로서 연애를 하는 거에 조금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변화를 시켜줘야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과 이제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자가 된다면 무조건 물론 그게 통과를 되는 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네.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방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좀 더 믿음직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제 살인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불안함, 네. 문제들을 기자로서 조금 완화하고 해결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인 그렇죠. 건데 그게 왜 꼭 기자여야 할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국장님한테 들은 말인데 네네. 중요한 자리에서 뭔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자랑 그리고 뭔가 전문직인 직업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문직 직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변호사, 검사도 있고. 네. 근데 약간 그런 뭐 인터뷰하거나 이런 기자회견 할 때는 기자들의 중심에 서가지고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기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를 잘 써야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입장을 해명을 했다. 이러니까 이제 기자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역할이나 아니면 기회는 많이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네. 능력, 권한 이걸로 한번 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렇죠.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직업관이 투철한데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거지만 좋아하는 SBS 관련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신났지만 기자, 시사 이런 부분 민성 씨가 갖고 있는 뜻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눈빛이 굉장히 결연했어요. 이 에너지, 진심이 딱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성 씨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 that you? No time no see. 여전히 영어는 안 늘었군. 내가 왜 영어가 안 늘었는지 알아? 나는 그때 인터뷰 공부를 했거든. 너랑 나. 내 팟캐스트도 강현고의 주변 사람을 제작하는 날을 고대하며 강구의 주변 사람. 강현구의 주변 사람 여러분은 지금 부지런하고 직업 정신이 투철한 신민성 씨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성 씨의 취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로 운동, 축구, 그리고 디즈니 캐릭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운동. 네.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어떤 운동 하세요? 헬스 하고 있습니다. 헬스. 네. 무게 치는 그 헬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걸까요? 어때요? 헬스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일단 땀이 많이 나서 너무 개운해요. 땀이 많이 나요. 네. 1시간 반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하면은 그러니까 애플워치를 차고 하면은 이게 활동 칼로리랑 총 킬로 칼로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활동 칼로리를 많이 믿거든요. 그게 믿는 게 가장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활동 칼로리는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도 이게 계속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소모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활동 칼로리를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다. 했는데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300에서 400 가까이 칼로리가 빠지고. 활동 칼로리가. 네.
그리고 총 칼로리는 500 조금 넘고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유산소 할 때. 그러니까 웨이트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유산소를 하는 편인데 그 유산소 하면은 보통 러닝머신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40분 가까이 하거든요. 30분에서 35분 정도 하고 나머지 2, 3분은 이제 마무리 운동 좀 걷는 편으로 하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편인데 이 러닝머신 하면서 제가 10분을 뛰어요. 네. 10분을 뛰면은 이제 처음에는 3분 정도는 7.0으로 이제 좀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하다가 그리고 5분 정도 됐을 때 한 8.0으로 뛰거든요. 빠르게 빨리 뛰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거의 막 헉헉거리면서 진짜 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걸으면은 이게 딱 애플워치 딱 봤을 때 처음에 기본이 10칼로리가 됐으면은 10분 정도 뛰고 다시 봤을 때 50인가 60칼로리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되게 시원해요, 저는.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데 즐겁다. 내일도 하러 가요. 그럼 민성 씨 말 나온 김에 민성 씨만의 약간 운동 루틴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루틴이면 뭐 그냥 처음에 뭘 하냐. 그죠. 딱 들어가자마자 딱 내일 아침에 헬스장 갈 거 아니에요. 그쵸. 딱 문 열자마자 뭐부터 하고 뭐로 마무리 되는지. 일단 뭐 이게 상체만 하는 날도 있고 전신 다 하는 날도 있고 하체만 다 하는 날도 있는데 저는 PT를 딱 한 번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PT 그냥 딱 한 번. 그 전에는 다 혼자 하거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한 것도 있고 되게 골고루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PT를 할 때 저의 이제 인바디도 측정해보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다 알아봤는데 저는 전신을 다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신 운동. 그러니까 상체만 하고 하체만 따라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다이어트도 잘 되고 수분 섭취를 하면은 금방 또 흡수 잘 되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많이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칭부터 해요. 왜냐하면 잠자면은 몸이 뻐근하고 좀 더 빳빳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골고루 스트레칭 5분에 10분 정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은 처음에 운동 시작하는 게 이제 등 운동을 먼저 하거든요. 등이요? 네, 등 운동 하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하체를 간단하게 3세트, 4세트 정도 스쿼트. 스쿼트. 네. 근데 그걸 무게를 이제 하면은 뭐 힙을 한다든지 아니면 뒷벅지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거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앞벅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뒷벅지랑 안쪽을 많이 해요. 앉아서 와이 스쿼트나 이런 거를 하고 나면은 진짜 기 빠져가지고 거의 물을 그냥 거의 한 통을 다 마실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하거든요. 운동하면서 계속 수분 섭취는 계속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화요일 날은 조금 더 빠르게 왜냐면 월요일 날이 휴무기 때문에 월요일은 제가 그냥 편하게 쉬고 먹고 싶은 거 먹거든요. 월요일이 좀 쉬는 날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밤 되면 내일 아침에 운동 가니까 미리 이제 옷을 장만해놔요. 이제 레깅스와 이제 반팔 티셔츠랑 이제 양말 다 해놓고 헬스장 갈 준비 딱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10분 내리 양치 세수 그냥 간단하게 하고 바로 그냥 그 단 거를 먼저 먹어야 이게 근육이 안 망가지더라고요. 공복 운동이 단순히 그냥 걷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뭔가 그 우리가 당류를 많이 안 먹자 요즘에 건강을 많이 중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제로 뭐 이렇게 해서 당을 대체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침에 바나나가 있으면 바나나 하나를 먹든지 아니면 뭐 서울을 딸기 우유인데 당류가 원래 많은 그런 우유를 먹고 가서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안 망가지고 그걸로 인해 탄수화물이 아예 배출이 돼요. 네. 그리고 그 보통 남성분들은 이제 운동을 하시면은 단백질 보충제를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챙겨가거든요. 그러면은 근육이 그 다음날 아플 수도 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네. 그러면은 운동을 하는 중에 그걸 마시면 그 다음날에 이제 이 근육통이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PT쌤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마시고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고수라는 느낌이 확 와닿는 게 운동 루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 저는 뭐 어깨 한번 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스트레칭부터 합니다. 네. 딱 이 말부터 이 사람 고수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하체도 그냥 하체가 아니라 앞벅지는 싫고요. 뒷벅지나 뭐 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고수시군요. 감사합니다. 그 PT도 딱 한 번 받은 그 PT 선생님의 조언으로 그렇게 계속 실천하고 계신 거네요. 맞아요.
야, 대박이다. 아, 진짜 놀랍습니다. 운동 진짜 잘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헬스 갈 예정이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축구를 좋아한다. 이거 네. 보는 거 하는 거. 보는 거. 보는 거. 어떤 축구? 뭐 국가대표는 물론이고 해외 리그. 해외 리그. 네. 아, 그러니까 한국 그 국가대항전 A매치도 보시는데 해외 축구도 좋아하신다. 네. 해외 축구 어떤 팀 뭐 좋아하세요? 독일 좋아하는데 네네. 제일 좋아하는 건 독일 바이에른 뮌헨 좋아하고. 네, 바이에른 뮌헨. 근데 다 막 얘기하면 뭐 한국 선수 때문에 좋아하는 거냐 물어보는데 네네네. 영국 프리미어 리그랑 뭐 파리 생제르맹은 당연히 한국 선수가 잘하는 애가 있으니까 좋아했는데 잘하는 애라죠. 독일은 좀 달라요. 네, 독일은 달라다. 독일은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은 다르다. 제가 독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전공이 독일어예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좋아하게 그 전공을 하게 됐는데 이게 2014년에 브라질이랑 독일이랑 이제 싸우다가 7대1 완승을 거뒀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부터 독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예요. 월드컵 그 4강 참사 사건으로 관심 맞아요. 많아졌다. 네. 그러면서 선수들 하나하나 다 봤는데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유로 2024가 진행 중인데 독일에서 열리죠. 네, 지금 이제 유로 2024를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생을 마친 토니 크로스 선수가 네. 패스를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패스를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패스를 딱 하면은 골고루 하면 거기 앞에서 다른 선수들이 맞받아쳐가지고 바로 직진으로 그냥 그 슈팅을 날리면 골이 많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스위스랑 독일 경기를 한 걸 봤는데 아, 보셨군요. 봤어요. 네네. 근데 진짜 이게 물론 옵사이드로 판정이 돼서 골이 안 먹힌 것도 있지만 골을 먹힌 것보다 저는 선수들의 그런 패스 능력이 와 진짜 너무 남다른 거예요. 이래서 독일인가? 아, 조직력의 독일.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독일을 좋아해서 분데스리가도 챙겨보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속한 뭐 마인츠나 뭐 도르트문트나 이런 데보단 저는 토마스 밀러 때문에 좋아해가지고 그 뮌헨을 계속 챙겨보고 있거든요. 아, 월드컵 때 딱 유입이 됐는데 네. 그때 토마스 뮬러. 네. 그러니까 엄청 활약을 했던 월드컵 시즌이었잖아요. 그쵸, 2014년이. 네. 그리고 이게 네. 축구 그러니까 스포츠란 자체가 수명이 짧잖아요. 짧죠. 30대 한 초중반 되면은 이미 다 은퇴를 해 있는 상태고. 네. 근데 이 밀러는 좀 특별하게 나이가 90년생인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계속 경기를 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실력이 되게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한 몇 개월 전에 김민재 선수가 입단을 하고 나서 네네. 그 박지성 선수랑 이제 그 박지성 선수랑 같이 뛰었던 프랑스 선수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수비수 파트리스 에브라요? 에브라 네. 그 두 명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채널 A에서 그것도 독일 편을 봤는데 와, 저 토마스 밀러가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인성도 좋구나. 아,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뮌헨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토마스 뮬러를 특히나 더 좋아하시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독일 분데스리가 실제로 직관 가면 밀러랑 한번 독일어로 대하고 싶다. 약간 이런 정도 되게 간절함이고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토니 크로스를 좋아하는데 그 득점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적인 패스, 킬 패스를 그렇죠. 잘해서 좋고 토마스 뮬러는 축구를 잘해서 좋다. 네. 그래서 독일 축구 대표팀도 좋아하고 네. 그 중에서 바이에른 뮌헨도 좋아한다. 맞아요. 축구 진짜 좋아하시네. 저보다 축구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친구랑도 직관을 많이 갔어요. 그 여기 뭐 월드컵 경기장 서울 네네. 상암동 경기 하면은 무조건 보러 가고. 아, 국가대표 경기하면. 그렇죠. 네네. 그 집에서도 그러니까 솔직히 집에서는 축구 관심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가족 중에. 네, 저번에 중국전 했을 때도 네.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오늘 축구 한다 볼 거냐 했더니 엄마랑 동생 2명 다 관심이 없어. 너밖에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안 네. 볼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웬걸 그냥 딱 틀고 나서 중계 시작하자마자 엄마가 옆에서 계속 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본다며 그랬더니 손흥민 나오니까 봐야지. 역시 월드 클래스다. 역시 손흥민 슈퍼손. 맞아요. 네, 슈퍼손이 맹활약했으니까요, 중국전에서. 맞습니다. 아, 그래서 축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신다. 네. 보는 걸 좋아한다. 이래서 운동 축구 좋아하신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이어서 디즈니 캐릭터를 좋아한다. 다 좋아요? 아니면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누구?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네. 근본 중에 근본인 디즈니 네. 캐릭터 상징인 미키마우스. 왜요? 그러니까 단순히 귀여운 것도 있고 네네. 이게 미키마우스가 제가 사실 제 핸드폰 케이스 미키마우스예요. 그리고 집에 인형도 있거든요. 미키마우스. 네, 큰 거 네. 있는데 좋아하게 된 이유가 약간 귀여움
그냥 단순히 귀여움.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미키마우스 치면은 이 캐릭터에 대한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목소리 듣고 사람들이 막 좀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는 귀여운데 목소리가 너무 조금 별로다 보니까 미키마우스에 별로 그런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목소리보다 그냥 캐릭터에 대한 그런 귀여움, 이미지 때문에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럼 민성 씨가 말하는 그 캐릭터로서의 미키 네. 마우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귀여운 것 같아. 그냥 내가 좋음. 귀엽고 네. 뭔가 아까 집에 미키마우스 인형이 있다 했잖아요. 네네. 미니마우스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네, 그렇죠. 미키 옆에는 미니가 있어야죠. 근데 제 집에 제 미키마우스 옆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있거든요. 뭐 라이언, 무지가. 무지가 있군요. 무지가. 제가 솔직히 여기에 질문에 관련된 대답은 아니지만 제가 노란색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노란색을 좋아하신다. 무지 인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상 뭐 청소하거나 이럴 때 딱 볼 때마다 미키 옆에 미니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또 떠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꼭 미키 옆에 미니마우스를 독차지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약간 애기 같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키마우스가 저의 최애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형을 보면서 좀 뭐 위로도 받고 뭐 맞아요. 기쁨도 느끼고 이런 캐릭터 디즈니 캐릭터라고 써 주셨는데 미키마우스. 맞아요. 미키마우스 그러니까 미키마우스를 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 애기들이 미키마우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미키뿐만 아니라 뭐 헬로키티, 뭐 곰돌이 푸 이런 디즈니 캐릭터가 많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어쨌든 미키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한테 어릴 때 이 미키가 그냥 약간 친구 같은 존재였거든요. 집에 그 손인형 옛날에 손인형 많이 했잖아요. 손인형극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손인형 중에서도 미키마우스가 있었어가지고 혼자 아기 때 갖고 놀다가 조금 애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민성 씨의 뭐랄까 자라온 성장 과정을 함께한 친구가 미키마우스네요. 네. 굉장히 의미가 좀 각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 세 가지로 운동, 축구, 그중에서도 토니 클로스, 토마스 뮬러, 그리고 세 번째 디즈니 캐릭터 중에서 미키마우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좋아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싫어하는 거 세 가지 이야기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담배 안 좋아한다. 담배 안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싫어요. 보통 소개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흡연자냐 비흡연자냐 저는 무조건 물어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척도네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 연애를 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을 딱 한 번 만났었거든요. 네네. 이전연애 때. 근데 이게 물론 그 사람이 담배를 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2, 3분 정도 되는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핀다든지 이런. 그게 너무 저는 싫은 거예요. 그걸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뭔가 데이트의 그 흐름이 있는데 네, 그 그게 냄새도 싫고. 담배로 끊기는 것도 싫고 담배 냄새도 싫고. 맞아요. 일단 흡연자는 아니시죠?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담배 냄새도 안 좋아하고 담배를 피러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쵸. 친구들이. 그럼 이제 뭐 친구들끼리 술자리에 가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흡연자 친구가 담배 피러 갈까 하면 우르르 나가잖아요. 그렇죠. 혼자 남아 있는 것도 안 좋아하시겠네요. 조금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왔다. 그 정도로. 그 정도 담배가 안 좋다. 싫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싫어요? 비 오는 게 안 좋아요? 습하니까. 습해서. 네. 그럼 비 오는 날에는 뭐 그냥 집에만 있는? 집에 있고 네. 그 너무 습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그걸 다 빨아들이면은 그게 다 물로 나오거든요. 제습기를. 네, 제습기를 보고 물이 많이 나오면 와, 이 정도까지 습하다고 하면은 와, 너무 약간 좀 찝찝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싫고 저희 집 앞에 바로 편의점이 있는데 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돌렸을 때 물이 한가득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습기라는 거잖아. 짜증나 하고 비워주고. 맞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어제 비가 왔습니다. 그죠? 네, 소나기가 밤에 엄청 내리더라고요. 네,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요? 어제 모임 가가지고 그 저녁 때 같이 이제 네. 그 밥 먹고 좀 농땡이 부리다가 네. 집에 왔는데 제가 한 9시쯤에 출발했거든요. 그때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저 근데 비 올 거 아예 모르고 우산 안 챙기고 왔는데 막 비가 우두둑 떨어져가지고 같이 있는 분들이 아직 남아 계셨어서 네네. 비 온다 그랬더니 비 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빨리 가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저는 그냥 나와서 올리브영 근처에 있길래 올리브영에서 그냥 짧은 우산 사갖고 쓰면서 갔는데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조금 기다려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천둥번개도 치고 막 거의 장맛비가 온 것처럼 거의 계속 막 와가지고 여기 정류장에 비가 내리면은 물이 없잖아요. 이렇게 정류장 기다리면은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네네. 근데 거기 비바람까지 같이 나오니까 엄청 막 다 튀는 거예요, 물이. 각도가 막 휘면서 예. 그리고 버스들이 막 이제 가면은 거기 또 물이 다 이제 옆으로 다 차가지고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그 거의 그냥 뭐라 해야 되냐 정류장이 완전 안쪽에 있을 때도 물이 다 차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 거의 절반 젖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비 오는 걸 진짜 싫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어제. 맞아요. 아, 좋습니다. 이어서 여름, 이것도 습하고 더워서? 그게 가장 커요. 여름이 싫은 이유가 많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습하고 더워서다. 네.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일단 목이 너무 말라요. 아, 갈증이 난다. 맞아요. 헬스 하시면서 물 막 벌컥벌컥 드시니까. 근데 이상하게 운동할 때 땀 흐르면 좋은데 네네. 그게 아닐 때는 너무 싫어. 갈증을 좀 많이 느끼시는 편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목이 금방 말라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서 네. 여름이 싫다. 네. 좀 뭔가 일관성이 있네요. 또 보니까. 네, 다 관련이 있어요. 내가 결정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습하고 덥고 냄새 나고 이게 맞아요. 뭐 담배. 벌레도 생기고. 뭐 싫어요. 이렇게 묶여서. 네. 아, 민성 씨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네, 맞아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내가 가진 내 최고의 장점은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의지가 강하다,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본인 성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성실해요? 라고 여쭤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학창 시절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지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개근. 네, 그리고 개근상을 받았어요. 이거 진짜 먹고 들어가죠. 그렇죠. 성실하다. 맞아요. 또. 그리고 제가 MBTI가 J이기 때문에 되게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막 네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P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계획적으로 사냐, 스트레스 받지 않냐 이러는데 물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근데 약간 P처럼 뭔가 즉흥적이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뭐 갑자기 친구들 만나고 싶은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약간 이게 연애했을 때도 조금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도. 당장 제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학원을 개인 스터디를 하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그 대학 후배가 언니 오늘 뭐 하냐? 그래서 나는 학원 끝나고 집에 가고 있다. 이후에 그 일정이 없다. 그랬더니 나 지금 홍대인데 와가지고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갑자기 이랬더니 나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기 저기 막 연락할 사람 찾다가 언니가 생각나가지고 연락했다 했더니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통 나 미안한데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거절을 할 때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미리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집에 가는 길이고 거의 제가 집이 일산이다 보니까 네네. 일산에 그러니까 일산역 쪽으로 이제 지하철이 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일산으로 가고 있던 그 찰나에 연락이 온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홍대를 지난 지도 꽤 됐고 근데 이미 안 지났으면은 이제 제가 그래 나 어차피 지금 집에 갈 건데 홍대 지나기 전이어가지고 밥 먹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이미 홍대를 지나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때 미리미리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네네.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언니가 너무 피곤하다. 그렇다고 막 나쁜 말을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친한 애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주말에 약속을 잡든 뭐 하자 이러고 이제 그냥 아예 냅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제가 좀 철저해요. 제 자신에게. 스케줄을 착착착. 네. 그럼 민성 씨가 생각하는 나랑 뭔가 약속을 잡으려면은 한 이 정도 한 며칠 전에는 연락을 줘야 된다 하는 그게 있을까요? 3, 4일? 3, 4일. 그러니까 오늘 만날래, 내일 만날래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칼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계획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다음 질문 갈게요. 내 단점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있다면 조급함, 좀 조급하다?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조급할까요? 성격이 워낙 급한 편이기도 하고 네. 약간 이게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일을 할 때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도 일이긴 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 좀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워버리는 게 그렇죠. 좀 마음 편할 때가 있죠. 그럴 네. 때는 제가 조급함이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강점으로 많이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죠. 일을 잘한다는 네. 얘기니까. 근데 네.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에 이제 그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기소개서나 뭐 포트폴리오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당장 내일까지야. 근데 오늘 스튜디오에서 찍고 헤매 다 받고 갔는데 이 빨리라는 이것 때문에 대충 막 읽게 되고 속도감도 이제 내가 원래 기존에 맞췄던 페이스대로 잘 안 하고 이러면 네, 네. 결과물이 잘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조급함이 조금 악영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걸 뭐, 버리고 싶어요. 일단 단점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급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좀 조급한 성격이 있어서 네.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일단 뭐 같은 준비생이기도 하고 그냥 그런 직업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그냥 어쨌든 2살 터울 이제 동생이랑 하고 그쵸. 네. 누나죠, 네. 네, 말씀드리면은 여유를 갖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20대고 뭐 후반이고 중반이고 이러면은 조금 이제 나이에 대한 그런 압박감도 심할 거고 저는 뭐 당장 내후년이면 30인데 저는 제가 네. 그걸 최근에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30살 되는 선배 입장 저도 조언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내가 30살 되고 나서 28살인 너를 보니까 아직까진 기회가 많다. 그리고 20대면은 다 할 수 있다. 20대가 워낙 또 도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네. 29살인 자기 친동생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자기랑 한 살 차이지만 너가 앞자리가 일하는 거를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29이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감이나 조급함을 갖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28이면 이팔 청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빨 청춘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네. 자기가 그걸 느끼면 와 진짜 어쨌든 28도 청춘이니까 조급함을 버리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다 해라. 그리고 힘든 거 많이 느껴야 나중에 30살 돼서 그런 걸 느끼고 성장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조언해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유인 것 같아요. 여유를 가져라. 연애를 할 때도 여유가 있어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계획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이거를 지금 빨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간이 뭐 한 달이 남으면은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천천히 해도 되는 걸 알면서도 뭔가 좀 압박감이 심하고 조금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빨리 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그냥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그냥 지금 조금 많이 힘든가 보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취미를 즐기신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좀 갖추고 그쵸. 실제로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굉장히 저한테 또 큰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를 대표하는 세 단어는 일단 성실함, 네.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실한 거는 뭐 이미 상징, 뭐 그쵸. 신민성은 성실함. 근데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이다. 네. 주변 사람들이 민성 씨한테 많이 의지하나요? 맞아요. 언제나 좀 뭔가 언니, 누나의 포지션일까요, 민성 씨는? 네. 주로 어떤 조언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고민을 많이 상담해요? 저는 일단 가족보다는 그러니까 가족은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냥 조금 제가 장녀기도 하고 좀 무뚝뚝해요, 사실. 장녀시구나. 그래서 그런 네. 걸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부모님이랑 동생은. 음. 근데 제 가까운 뭐 후배들 그리고 친구들이 물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언니가 하고 싶은 거가 뚜렷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아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들한테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무조건 공감만 해주는 건 아니고 약간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느끼고 제가 겪었던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대학 후배 한 명이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직장인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것처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 퇴근을 하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현타가 왔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취업을 하고 나서 처음 한 달 정도는 바쁘게 사니까 이제 내가 월급이라는 걸 정해진 날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내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반년 그래서- 지나니까 똑같다. 뭐 무조건 좋은 회사라고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편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이걸 즐기면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냥 무조건 내가 이 회사에서 필요하다는 인재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한다는 그런 흥미도 별로 안 생기고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네가 취미 그 친구 사실 취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네. 조금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취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더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말에 여행을 갔다 오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걸 많이 즐기고 저는 취미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책을 많이 읽으라 했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이게 기본적인 상식뿐만이 아니라 대화하는 데도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양한 걸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러고 지내다 보면은 너도 어느새 성장이 있을 거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누누이 해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인간관계 측에서 많이 힘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관계는 죽을 때까지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그렇죠. 고민이고 질문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친구는 힘들었던 거나 고민이 있던 게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헤어지고 집에 오면서 언니는 참 되게 나한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그러니까 뭐 대안이라든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조언을 많이 하시는 거죠. 맞아요. T라는 얘기 많이 듣죠. 맞아요. 제 MBTI 이게 약간 저는 친한 사람들한테는 반반이에요. 반반. 네. 근데 약간 이런 조언할 때는 좀 T가 조금 많아요. 실제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TJ. ENTJ. 근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MBTI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계속. 이게 뭐 앞자리는 계속 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살 때는 ENFJ였다가 그리고 20살 때는 ESFJ였다가 25살부터 27살 작년까지 ESTJ였다가 네네. 그 이후에 퇴사하고 나서 이제 ENTJ로 바뀌었어요. 다시. 저랑 MBTI가 똑같네요. 그래요? 예, 저도 ENTJ인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상상력이 좀 풍부해요, 제가. 그리고 또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고 사실 공감해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 대안이고 뭐 정책이고 뭐 그런 거다.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따뜻하고 다정할까요? 연애할 때 많이 들었어요. 연애할 때 어떤 거를 보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조금 섬세하기도 한 편이고 네네. 제가 연애를 막 그렇게 많이 해보기보다는 좀 오랜 기간 동안 만났거든요.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많이 만나셨어요? 기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기간을. 왜냐하면 네네. 내가 연애 초반 때 상대방한테 보였던 모습과 연애 중반이니까 한 1년 가까이 되는 그 시기랑 헤어졌을 때 그 시기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헤어졌느냐가 또 되게 중요하고 이유가 중요하군요. 네.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좋았냐 안 좋았냐도 같이 이제 영향을 미쳐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 다정하고 따뜻하냐 이러면은 그냥 평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요. 그 연애하는 동안 이 사람이랑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뭐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내가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걸 저는 항상 염두를 해둬요. 근데 내가 좀 못되게 굴고 막 막말하면은 사실 그 순간 때는 기분이 풀릴지도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되게 미안해지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그런 짓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데 좀 후회가 남는 거예요. 이게 좀 미련보다는 후회가 많이 남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후회가 안 남으면은 안 사랑한 거죠. 그렇죠. 사랑했으니까 좀 더 잘할 걸 내지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내가 있을 때 좀 많이 잘 해줘야겠다. 그리고 저는 챙겨주는 거 되게 잘해요. 네. 그리고 좀 섬세하게 좀 잘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문에 있는 것 중에 뭐 본인의 뭐 고민이 있다. 그럼 네. 옆에서 잘 들어주고 그걸 관련해서 물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경험한 걸 토대로 얘기를 해주면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티면은 막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죠. T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죠. 네.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사람한테는 반반이에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래야 조금 나아진다고 하더라고. 저도 나아지고.
그래서 그런 면을 많이 얘기해주고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떤 게 뭐 고민이냐, 왜 힘드냐. 그러니까 저는 이유를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이유. 얘기를 했다 보면은 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구나.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러면서 머릿속에 다 이제 얘기를 생각을 해놓고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당황했죠. 왜 우냐? 내가 혹시 뭐 못된 말 했을까?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말을 너무 떳떳하게 잘 해줘가지고 이게 좀 녹아내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이제 폭풍 눈물을 많이 터뜨렸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한테 필요했던 거는 너 왜 힘들어? 그러니까 왜라는 누군가가 물어봐줬으면 하는 그 마음인 건데 맞아요. 민성 씨가 그걸 잘 캐치하고 잘 맞아요. 파악하고 정말 필요하게 왜 많이 힘들었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따뜻하고 다정하다. 맞아요. 연애를 길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긴 연애 기준은 민성 씨는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첫 연애를 2년 반을 만났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편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편입을 하는 준비를 하는 중에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었죠. 그리고 나 그러니까 편입 1년 뒤에 이제 학교에 합격을 해가지고 네. 그때는 2년 만나고 최근에 이전 연인 1년 반을 만났어요. 1년은 아니 넘 3년 가까이 되는 게 저 기준에서는 길다고 생각해요. 아. 네. 1년 이상은 무조건 만났는데 네. 3년까지도 맞는다. 네. 길게. 사실 제 사촌 동생을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사촌 동생도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지금은 4년째 만나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 친구도 오래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결혼까지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 입장 기준에서는 무조건 1년을 좀 넘게 만나야 오래 가는 편이다. 1년은 넘어야지 오래 간다. 맞아요. 그럼 1년 이하는 연애라고 안 쳐주나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네. 야 1년은 만나야지. 그렇죠. 좋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계절을 같이 만나봐야 이게 사람 그게 안다고 했거든요. 네. 그 말은 되게 멋진 말이네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보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이게 아시다시피 취향은 바뀌어도 성향이 안 바뀌는 게 사람이잖아요. 취향은 바뀌어도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 네. 저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거 남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외모도 외모지만 저는 약간 인품을 중요하게 생각해갖고 네. 좋습니다. 인품이 중요한 민성 씨와 인물탐구 9999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에 이어서 오늘 주변 사람을 마무리하는 두 번째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현구 친구를 대표하는 단어들 해서 구구단 시간인데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꾸미는 뭐든 좋아요. 네. 내가 이걸로 대표됐으면, 즉 나를 대표했으면 하는 키워드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아나운서랑 네. 두 번째는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축구 관람. 축구 관람. 네. 일단 아나운서 네. 꼭 하고 싶군요. 네. 곧 될 것 같아요. 운동, 요거는 그냥 계속 운동 꾸준히 오래 하겠다? 네. 다양한 것도 스포츠, 뭐 구기 종목도 하고 싶고 네네. 좀 되게 많아요. 종목 하고 싶은 게 헬스뿐만이 아니라. 그럼 어떤 거 하고 싶은데요? 클라이밍 그리고 테니스. 어. 요즘 많이 테니스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골프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으시네요. 네. 좀 도전적이에요, 제 성격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격. 맞아요. 그리고 축구 관람을 꼭 가고 싶다. 네. 독일로? 독일도 있고 영국. 토트넘. 토트넘 허스퍼. 가서 이제 그 영국 사람 현지인들이 응원하는 그런 것도 느끼고 싶고 열기 느끼고 싶고 그 독일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경기장을 가본 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축구 그 굿즈를 판매하잖아요. 이제 그 국가에서도. 독일 어디 가셨는데요? 미넨을 갔어요. 미넨. 네,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물론 거기서 못 샀지만 이제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막 남성분들이 엄청 많은 거에서 막 독일어로 축구가 푸스발인데 막 엄청 계속 뭐 토마스 밀러나 뭐 바이어나 막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을 언급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여기 진짜 열기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때 느꼈죠. 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축구 관람하면 사실 제 이상형 부분에서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이거든요. 같이 즐기면 좋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즐긴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네. 나랑 너무 잘 맞는다라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유로 2024가 네. 진행 중인데 그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저 보통 새벽에 경기 하잖아요. 근데 그죠. 시차가 있으니까. 네, 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맞춰놓고 봐요. 네, 그 전에 평소 자는 시간보다 일찍 자가지고 내가 만약에 운동을 안 가는 날이면 그냥 4시에 일어나가지고 봐요. 그만큼 2시까지. 축구에 진심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진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좋겠다. 맞아요. 연애도. 네. 그래서 축구 갈라. 아 진짜 축구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아나운서, 운동 그리고 축구, 관람 이렇게 구구단 세 단어 뽑아 주셨습니다. 민성 씨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뭐 함께한 소감이라든지 아직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일단 형구님을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네. 굉장히 반가웠고 그리고 서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에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장하다. 네. 아, 고맙습니다. 왜냐면은 네네. 이 업계가 준비하기도 힘들고 이제 버티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고 이런 열정과 끈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네. 저는 무조건 또 신청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네요. 정말 민성 씨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운동, 축구 관람, 그리고 열정, 즐거운,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민성 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성 씨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성 씨였습니다. 강연구의 주변 사람은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의 문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팟빵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혹은 제 인스타그램 KANG 숫자 9 HYUN 숫자 9 이쪽으로 DM 남겨주시면요. 추후에 질문지와 함께 섭외 문자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변 사람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강연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